위생 환경의 개선 및 인프라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 등은 지난 70년간 인간의 기대 수명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률은 1960년 17.1명에서 2018년 7.5명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주식 관점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 제약업종 주가가 좋았던 거고, 또 전편에서 말씀드린 요양 관련 서비스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망률의 감소는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다만 몇몇 국가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홍콩과 일본입니다. 전 세계 평균 사망률이 7.5명인데 일본은 11명, 홍콩은 6.4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의 사망률은 198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해 왔습니다. 일본, 홍콩이 못 살아서 사망률이 높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느 시점에는 사랑하는 분들을 분명 떠나보내야 하고 사회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사망률은 뒤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편에서 보여드린 테이블인데 홍콩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두 곳입니다. 홍콩이 일본보다 사망률이 약간 낮은 이유는 계속해서 중국 본토나 외국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한 종목, 그리고 홍콩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종목은 카마쿠라 신쇼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4,500억 원 수준으로 좀 작은데 매우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카마쿠라 신쇼는 1984년에 세워진 기업으로 처음 20년 동안 불단만 팔았습니다. 일본은 가장 대중적인 종교가 불교인데 꼭 불교를 신실하게 믿지 않더라도 집에 불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회사는 사업 확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장례 사업자, 장례 식장, 그리고 묘지 등을 검색하는 포털 사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 실적을 보시게 되면 불단 판매는 그 비중이 약 11% 정도로 굉장히 작아졌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장례 및 묘지 관련 중개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례 묘지 서비스 등의 이제 검색 서비스는 현재 일본의 야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2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위쪽에 노란색으로 신사업이 살짝 발생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장례업자나 묘지관리소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서 매우 파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대다수의 자식들은 대부분 대도시로 일하러 나가서 부모님께 연락도 없이 살다가 부모님의 부고를 받고 몇십 년 동안 밟아보지도 않은 고향에 돌아오는데요. 장례식장이나 묘지 물색에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자식들한테 있어서 카마쿠라 신쇼의 서비스는 매우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카마쿠라는 연계되어 있는 각 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업체별로 네이버나 페이스북처럼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카마쿠라의 사업 모델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가 작년부터 신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사업은 바로 상속입니다. 원래부터 금수저여서 집안에서 상속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례, 묘지물색만 해더라도 정신이 없는데 상속 문제는 정말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계셨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아는 경우도 너무 드물고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파는 게 나은지 그냥 상속받는 게 나은지 포기하는 게 나은지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선택지 속에서 결정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상속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상속시장은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군 재산이 이동하는 과정이니까요. 또 그 과정에서 보유자산의 매각도 일어나고 또 신규 투자도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좀 오래된 기사지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에서 매년 약 520조 원의 자산이 상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노무라, 다이와 등 일본의 가장 거대한 금융기관들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카마쿠라는 이 상속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보다 증권사를 먼저 가는 자식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카마쿠라의 서비스가 고객을 먼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부터 안장까지의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 기간 동안 카마쿠라는 상속인과 충분히 길게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카마쿠라의 신사업에는 사망 전 재산 정리, 유언장 작성 및 집행, 부동산 처분, 기부, 유산 분할 등을 포함하여 임종 전부터 승계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으로서 카마쿠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카마쿠라가 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강점입니다. 신사업을 위해서 카마쿠라는 작년부터 보험 중개인 면허 등 각종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색 네모의 추이를 보시면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10% 미만으로 작지만 코로나라는 역풍을 감안해 봤을 때 사업 초기 성과로서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마쿠라 신쇼는 1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각 1월부터 1월까지를 회기 연도로 끊는 거고요. 상장 후 2020년 1월까지 회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코로나 역풍은 카마쿠라 매출에도 지장을 주었고 가장 최근 분기에는 역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최근 실적은 하지만 또 상속 관련 컨설턴트 숫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사업의 장기 성장성이 밝은 만큼 이런 식의 비용은 선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의 주가 하락은 앞서 말씀드린 단기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마쿠라 신쇼는 업계 1등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1등 업체는 일본의 한 생명보험사한테 인수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시장의 규모는 매우 크고 일본 대형 금융기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마쿠라 신쇼의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피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카마쿠라 신쇼고요. 중국에서 한 기업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살펴볼 기업은 매우 단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묘지입니다. 무언가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요. 묘원이나 추모공원 같은 표현이 적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젊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늙어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늙어가고 있다입니다. 중국은 산화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저귀, 분유 등 관련 회사 주가들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제는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애를 낳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도 인구가 고령화되는 초입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중국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이고 왼쪽에 2010년과 오른쪽에 2030년 예상치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왼쪽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겨서 젊은 인구가 많은 반면에 2030년에는 40대와 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000명당 사망률로 보면 중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반등해서 글로벌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쇼위안, 우리나라 말로는 복수원이라는 회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추모공원을 하는 회사입니다. 장례, 화장 등 상조 서비스를 동시에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조업체들과는 달리 추모공원이라는 부동산에 기반한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수라는 단어는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는 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회사는 1994년에 세워졌고 상해에 기반이고요. 민간 자본이 투입된 첫 상조 회사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현재는 16개 성 그리고 30개 도시에 거점이 있고 25개의 추모공원과 27개의 장례식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조 및 추모공원 운영 이외에도 화장 설비를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수원은 중국에서 향후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이외에도 몇 가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는 상해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간 도시 중 하나인 관계로 고객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았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이엔드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원의 2017년 기준 가격표를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67만원부터 7,193만원까지 다양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의 50% 이상은 2천만원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제 가격표를 제가 붙여드렸는데 이 가격표는 10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10년 이후에는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10년 후에 선친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력한 브랜드는 M&A에도 자주 활용됩니다. 복수원은 민간 기업 중에는 가장 큽니다만 전체 묘지 혹은 추모공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중국에서 2% 미만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여전히 지방 정부에서 운영 중입니다. 대부분은 민간 이양 추세에 있는데 당연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브랜드가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사업한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주요 도시가 거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 근처에 새로 추모공원 입지를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후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선친을 안치한 곳이 가깝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주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도시 근처에 있는 추모공원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가격표는 2017년 기준입니다. 현재 복수원의 가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찾아봤는데요. 상해의 복수원 산하 추모공원은 상해의 명물 동방명주 타워에서부터 차로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엄청 가깝죠. 복수원은 현재까지 확보한 토지에 아직까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도심 근교라서 고객들의 선호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향후 매출 성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셨을 때 회색은 판매된 공간이고요. 녹색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미국에도 복수원하고 비슷한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콥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고요.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는 사업이 거의 99%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수원하고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12배가 더 크고요. 시가총액은 4배가 더 큽니다. 영업이익률은 복수원이 더 높은데 이는 하이엔드 고객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의 경우에 미국의 서비스콥은 약 4개에서 5개 정도의 회사가 각각 10에서 15% 정도의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중국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수원의 미래를 또 그려볼 때는 중국의 인구가 미국보다 5배 더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삼아 중국과 미국의 추모공원 차이를 사진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왼쪽 두 장이 중국 복수원이고요. 오른쪽이 서비스콥 미국입니다. 중국 상조산업의 구도가 과거의 미국을 닮아갈 수 있던 가정하에 서비스콥과 복수원의 20년 주가 차트를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복수원이 상장 역사가 약간 짧긴 하지만 서비스콥의 경우에 08년을 제외하면 큰 부침 없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수원 역시 지난 10년간 매년 매출액이 성장했지만 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역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미국의 서비스콥의 경우를 봤을 때 08년의 위기를 잘 겪어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원 또한 매출액의 부침이 너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편부터 보면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